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매매계약 유언 등과 같은 법률행위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면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성립 요건은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고 한다. 효력 요건은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 이를 갖추어 효력을 발생시켰을 때 법률행위가 유효하다고 한다. 일문단은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률행위는 성립하였지만 효력 요건은 불충분하여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의 무효는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면 특정인의 무효 주장이 없이도 그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 되며 기간이 경과해도 무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 문단은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률행위의 취소는 법률행위로서 일단 효력이 발생하였다가 어떤 사유가 있어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자, 법률행위의 취소의 의미는요,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는 모두 법률행위가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법률행위의 취소가 확정되면 법률상의 효력이 무효와 같아지지만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취소권을 가진 특정인이 취소를 주장할 때만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효와 차이가 있다. 또한 취소권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고 취소권이 소멸된 법률행위는 결국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3문단은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아무런 효력도 생기지 않으며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보기 때문에 소급하여 유효로 할 수 없는 대상이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 즉 무효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을 하기도 하고 추인함으로써 여러분 추인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할게요. 일단 행하여진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뒤에서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추인함으로써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게 만들기도 한다. 무효는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이나 추인이 가능한 것이며 만약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면 전환이란 추인은 할 수가 없다. 무효행위를 전환한다는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전환을 위해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그 법률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무효행위의 전환의 예로는 징계해고로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된 법률행위가 징계휴직으로서의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징계휴직으로 전환하여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3문단은 무효행위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효행위를 추인한다는 것은 무효가 된 법률행위가 갖추지 못했던 효력 요건을 추후에 보충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그 무효행위가 처음 성립한 때로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즉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어서 소급해서 추인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없는 상태라고 보는 것입니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무효행위의 추인을 인정하지 않지만 무효 원인이 소멸한 상태이고 당사자가 기준 법률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 한해서는 추인을 인정하고 있다. 5문단은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문단입니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도 생기지 않으므로 무효행위를 근거로 하는 청구권도 부인된다. 따라서 해당 법률행위에 따라 채무가 있는 경우, 자 여러분 채무라는 건요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할 의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자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해당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채무를 이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미 채무가 이행한 경우라면 수령자는 해당 이득을 반환해야 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 무효는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 유지되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소멸 시효가 있으므로 영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문단은 법률행위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선지 1번이었습니다. 법률행위가 불성립한 경우에도 법률행위의 전환이나 추인을 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는데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4문단에 잘 나타나 있었죠. 이 부분에 있죠. 만약 법률행위가 불성립한다면 전환이나 추인을 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성립한 경우에 전환이나 추인을 할 수 있다라고 알 수 있었는데요. 성립이 안 된다면 전환이나 추인이 할 수 없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선지가 왜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2번은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법률행위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1문단에 잘 제시가 되어 있고요. 선지 3번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시키는
발생시켰더라도 어떤 사유가 있어 그 효력을 잃게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산문단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선지 4번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해당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적혀있죠. 6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선지 5번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사실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도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권은 영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도 6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요. 선지 1번입니다. 자, 무효와 취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5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은요. 각각 이 단락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무효는 효력 요건이 불충분하여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무효의 개념은요. 이 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취소는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3문단 취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무효와 취소는 모두 법률 행위가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무효와 취소는 2문단과 3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4번도요. 2문단과 3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취소는 무효와 달리 법률행위 효력 유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한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선지 5번이 되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와 B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는요. 무효 행위의 전환이 이루어진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보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유언을 법적으로 인정받고자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의 형태로 유언 증서를 남겼다. 하지만 갑의 사망 후 이 유언 증서는 봉인상의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효임이 밝혀졌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A는 봉인상의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사유가 되어서 무효임이 밝혀진 법률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해당 유언 증서가 다른 형태의 유언 증서인 B, 자필 서명에 의한 유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B는 당사자의 무효임을 알았다면 다른 형태로 남겼으나 인정되는 법률행위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갑이 자신의 유언 증서가 무효임을 알았다면 이러한 형태의 유언 증서를 남겼을 것으로 보아 자필 서명에 의한 유언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B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다면 다른 형태로 남겼을 것이라는 인정되는 법률행위죠. 따라서 무효행위인 A를 다른 법률행위인 B로 전환해서 효력을 인정받게 된 사례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선지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선지 1번, A가 무효인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B의 성립 요건이 불충분해진 것은 아닙니다. 성립 요건이 불충분해졌다는 것은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는 것인데 이는 B와 상관없는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선지 2번이었는데요. 선지 3번과 4번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지 3번과 4번은요. 함께 보았을 때 보기의 사례는 무효행위인 A를 전환해서 B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일 뿐 A의 효력 요건을 추후에 보충해서 B를 유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A가 또 B로 바뀌면서 무효 원인이 소멸되는 것이 또 아닙니다. 그렇게 소멸되어서 A가 다시 효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맞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선지 5번 보겠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B가 아니라 A죠. 또 B가 무효임을 당사자가 알았다는 것이 조건이 충족되는 것과 A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은요. 선지 2번입니다. A는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B는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군 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선지 3번이었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어서 소급해서 추인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가 정답인데요. 여러분 이건 사문단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아무런 효력도 생기지 않으며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보기 때문에 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선지 3번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